전북지역본부 본부장님, 이번 총회에 있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 김명섭입니다. 화물연대 10기 들어서 조합원 정기총회가 오늘 4월 21일 1시에 있습니다. 총회 전에 잠깐 조합원 동지들하고 차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화물차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약 1,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주분들한테 화물연대라는 걸 많이 알리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거치고 난 후에는 5월부터는 비조합원, 조합원을 상대로 화물연대 사업을 알리고 화물연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알려내고, 그래서 조직 확대 사업도 힘있게 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화물 노동자 현실이 굉장히 열악한 건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이 열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노동조합이라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꺼려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차주들한테는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화물 차주들이라면 이 화물연대라는 노동조합에 같이 가입을 하셔서 같이 활동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또한 22년도에 없어졌던 안전운임 제도라는 그런 제도 또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서 진짜 화물차주들이 사고의 불안 없이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길에 화물차주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북지역본부 또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있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본부장님 말씀 있었고, 오늘 이제 행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충남 본부장님도 저기 앉아 계십니다. 이따 행사장에서 다 뵐 건데 이따가 행사 모습들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차로 다 짐 옮긴 다음에 군산지부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총회 이런 책자가 다 있네요. 여기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봐봐요, 손 배버렸어요. 아이씨, 일바 따로 적어보고만. 우리 군산 컨테이너 분회장님 간만에 일 좀 하네. 시간이 되니까 막 오고 있습니다. 인사들 나누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어디 왔는데? 여기네. 뒷모습이 기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요. 아, 이제 다들 자리에 다 앉았네요. 공공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군산시립예술단 지회 김창수 지회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물연대 수장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전의 문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동국 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변종배 수석 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충남지역본부 조원영 본부장 동지 오셨습니다. 충남지역본부 유문덕 본부장 동지 오셨습니다. 김명섭 본부장 동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수 기획실장 동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지부 김상식 지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북지역본부 익산지부 박영철 지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익산지부 동우하이캠 지회 귀 조직은 평소 민주노총 공공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의 일상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연대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기에 전 조합원의 뜻을 담아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4년 03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위원장 김동국.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김명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본부장 김명섭입니다. 주席! 힘든 시간 그리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지역본부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다시 한번 힘찬 대회사를 해주신 김명석 본부장 노측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군산 시민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허우수 노동자들이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끌어내겠다는 그 힘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동국 위원장 동지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동기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역본부 총회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23년을 평가하고 2024년 새로운 사업을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치열하게 또 토론도 하고, 그 속에서 전북지역본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지역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전북지역본부를 같이 만들어가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위원장 김동국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벌써 4개월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간이다, 순간. 임기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저에게 3년이란 고난을 임을 해줬습니다. 근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투쟁부터 해서 지금 현장에 한 달에 6,000km 이상을 돌면서 조합원들하고 최소한에 서로 소통하고 또 그 속에서 현장의 중심되는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제를 일몰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자행한 것은 그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에 더 단결하고 더 견고하게 투쟁을 계획을 하고 그걸 실천하고 책임을 졌다면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조합원들이 패배 의식은 느끼지는 않았으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인재를 제입법하는 것이고 정품법을 확대하는 것이 제 소명이고 저 사명감입니다. 그 길에 책임을 지고 또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기획하고 조합원과 소통해서 한번 준비하고 제대로 싸우고 반드시 이는 투쟁, 그 투쟁에 책임지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기 지도부는 제가 당선됐을 때 전국의 본부장 동지들 양산에서 만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식기는 저부터 진역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식기에서는 반드시 진역 가야 된다. 그게 조합원들의 명령이다. 이 안전제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더 견고하게 더 잔인하게 투쟁하고 싸우지 않다면 안전제 제입법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에 3년이나 제도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들한테 제가 약속했던 것을 최소한 실천할 수 있고 그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 길에 현장 조합원들하고 소통해서 좀 더 소통해서 조합원들 의견이 중앙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지도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들 같이 호흡하고 같이 그걸 결정하는데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물연대 영어라서 제가 좀 이해를 좀 간단하지 못한 우리 화물연대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 길에 앞으로는 중앙 집행위라든 중앙위원회라든 대검대라든 최소한의 회의에 있던 것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도부만의 회의, 대검대만의 회의를 해서 조합원들하고 제대로 현장에
돼서 우리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체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조합원들이 모든 걸 알아야 된다. 이 조직의 주인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지 저가 아니고 각 지역의 본부장 동지들이 아닙니다. 내하고 지역 본부장 동지들은 우리 조합원들이 목숨까지 갖고 우리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동무하고 현장 조합원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책임지는 것은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 소통하고 그리고 6월 15일 날 전 조직 서울상경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석열을 위하고 마지막 우리 한물연대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만천하에 선전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전북지역본부 동지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조목조목 앉아서 우리가 적들한테 탄압받았던 것을 한순간에 풀고 이후에 우리가 조합을 더 준비하고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합원들하고 소통하고 조합원하고 함께하고 시작도 조합원이 결정하고 끝도 조합원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의 책임은 저부터 시작해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부장! 네, 정말로 멋진 힘이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 목직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본부장 조원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충남지역본부장 윤부장입니다. 투쟁! 세아지부장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지역본부 정의부장 강수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뭐 규칙 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대의원대에 가져가는 자료들을 중앙위원들이 먼저 검토를 하고 대의원대 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대의원 동지들은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대의원대에서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게 대의원 대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의원 동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 화물연대 규정 규칙에 어떠한 부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어떠한 부분은 현실에 안 맞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그 회계감사위원 세 분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이 또 세 분이 선출을 지역본부 대의원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지혜상 회계감사님 아까 계셨었는데 지혜상 회계감사님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먼저 안전운임 제도입니다. 안전운임 제도는요, 도입 취지부터 법 조항에, 법 조문에 명확하게 차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운임 인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법 조문에 쓰여 있습니다. 이 법 조문이 굉장히 유리했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에 저희 교섭위원들이 제가 교섭에도 참가를 했는데 들어갔을 때 그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교섭을 할 때 이 법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화주나 운송사나 공익위원들이 안전운임을 깎으려고 할 때 무슨 소리를 하냐. 안전운임은 법에도 쓰여 있다. 차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운임을 인상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 이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데 왜 화주들은, 왜 너네들은 너네의 그 이윤을 위해서, 너네의 뭐 시장 논리를 위해서 운임을 깎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이 법 조항이 우리의 운임을 높였던, 우리가 교섭이가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법 조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준 운임제에는 이러한 도입 법 조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대신 법을 도입한 취지문에 시장의 효율성과 화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법의 도입 취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을 도입할 때 이 법이 화물 노동자의 안전한 운송과 운임 인상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냐, 화주들이 시장 운임을 책정할 때 화주들의 안정성, 화주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안정성 있게
있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도입하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운임제가 화주를 위한 운임제인지 차주를 위한 운임제인지 법을 도입하는 취지부터 두 개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고요. 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지금 정부가 표준운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운임제는 아예 국회를 통해서 법제화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참고용 운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제성 부분입니다. 안전운임은 아시다시피 화주랑 운임사 모두 다 강제성을 띠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 과태료 500만 원을 다 받게 되어 있지만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강제성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화주의 요구에 따라서 운임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참고용 운임이기 때문에 화주와 운수사 모두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다. 제재 수위도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는 다릅니다. 안전운임은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요. 그래서 화주가 한 달에 500건을 배차했는데 500건 다 안전운임 미만으로 지급을 했으면 각각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는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가 나가게 되고요. 본문은 이것도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정명령 이후에 얼마 만에 시정을 해야지 2차 명령이 나가는지가 없습니다. 시정명령만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2차 명령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당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1년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도 법 조항상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운임제는 제재 수위가 굉장히 낮고 처벌 조항이 무력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이 표준운임제에도 미달하는 제재 수위가 전혀 없는, 처벌이 없는 참고운임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교섭을 해서 원가 항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운임위원회 1년차에는 본부에서 교섭하고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원가 항목이 이게 뭐냐고, 우리 현장 공지들이 보기에 이런 원가 항목이 다 빠져있다고 욕을 많이 먹었고, 그 다음 해에는 교섭을 통해서 더 많은 원가 항목들을 늘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가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원가 항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즉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성,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원가 항목을 늘릴 수 있는 자율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표준운임 1차 회의를 통해서는 안전운임과 같은 방식으로 상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화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안전운임 원가 항목이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 상정 근거 역시 다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하는 소득 그 내용이 마찬가지로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안전운임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전운임 제도가 화물 노동자의 소득 인상과 안전한 운송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가 설계되었다면, 표준운임제는 법 조항에서 안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운임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한 운임제일 것 같습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임 인하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대조항과 유가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운임제에서 실제로 운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장시간 노동, 예를 들면 야간 노동이라던가 긴 노동시간, 또 과적 같은 부분에는 높은 할증률을 매겨서 이렇게 위험한 운송을 시킬 것이라면 화주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라라는 내용을 운임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표준운임제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에는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연동 역시도 원가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가를 안전운임제에서는 보장할 수 있고, 표준운임제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전운임제에서는 화물연대 3, 운수사 3, 화주 3, 공익 4로 화물연대가 굉장히 대표성 있게 위원회 교섭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화물연대는 화주나 정부에서 법 외 노조라고 하는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섭공문을 보내면 우리는 너네는 교섭권이 없다, 화주가 화물연대랑 교섭할 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도 맨날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운임 제도 하에서만큼은 정부가 만든 공식적인 위원회,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화주와 화물연대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화물연대 안에서는 이 안전운임 제도가 우리의 운임을 올리는 운임 제도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만 ILO나 국제노동기구나 해외 사례에서는 한국에서 시도했던 이 안전운임 제도를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산별교섭 제도가 아니냐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운임제에서는 차주의, 운수사의, 화주의 공익유구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공익은 이제 정부인 거죠. 정부가 이 위원회의 모든 그 내용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에서는 차주의, 운수사의, 화주3 공익유구로 화주와 공익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표준운임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에 되게 문제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본부식으로 화물연대에서 뭘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부에서는 화물연대가 20년 동안 요구해왔던 운임 제도에 대한 요구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안전운임제냐, 혹은 뭐 어느 당이 발의했냐, 혹은 어느 집행부가 했냐랑 상관없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조직에서 운임 제도에 대해서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투쟁해왔고 이 4가지 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 있는 운임 결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화주들이 최저입찰로 마음대로 운임 결정하는 것,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면 가라라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운임이 아니라 우리의 원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운임, 정확히 운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운임을 결정해달라고 했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임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 운송시장 구조 내에서 계속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서 모든 비용을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화물 노동자들은 이 낮은 운임을 메우기 위해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했었던 이런 구조를 해결해라.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저녁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운임 인상을 해라라고 하는 두 번째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러한 운임 인상에 대한 요구, 우리의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화주 너네들한테 있다.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했던 사회적 안전에 대한 정부와 화주의 책임을 요구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마치 이 도로의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화물 노동자 개인인 것처럼 모든 비용과 책임을 화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겨왔던 이러한 문제를 운임 제도를 바꿈으로써 정부와 화주에게 다시 책임을 요구하는 세 번째 기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동안 수많은 운임 교섭을 하다 보니 강제력이 없으면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투쟁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화물연대에서는 우리는 어떤 운임제 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는 정부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명확하게 탄압 기조를 가지고 안전운임 일모를 추진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표준운임위원회와 비슷한 그 위원회 방식의 화물연대가 이미 이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2023년 초반에 물류산업발전협의체라고 하는 정부의 그 협의체에 참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이 일몰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를 해서 일부 제도적 개선이나 대안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맥락 속에서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에 기울어진 구조 속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들러리만 됐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기조, 안전운임 일몰에 대한 기조, 이 화물운송 탄압을 화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나 제도를 정부랑 교섭해서 바꿔낼 수는 없겠다라고 했던 반성적인 평가 하에서 표준운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부랑 교섭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명확하게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세우고 투쟁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운임을 통해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화물운송 산업 전체에 대한 운임 인하를 고착화시키고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에 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명확하게 표준운임 법제화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전운임을 통해서 시민들과 화물연대가 결합해왔던 안전운임제 투쟁에 대한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물연대 지난 총파업을 좀 복기해 본다면 화물연대 파업 지지율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시민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 끝날 때까지 74%였어요. 74%나 되는 시민들이 우리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투쟁을 지지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변화해야 도로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견을 시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과 운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면서 화물연대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표준운임이라고 하는 잘못되고 다른 길로 정부가 이제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표준운임이라고 하는 길 속에서 정부와 차악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과 새로운 투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가 좀 어떤 투쟁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지금 투쟁은 2차 중앙집행위원회, 1차 중앙위원회,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표준운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반대한다면 화물연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화주 강제력과 책임 없는 표준운임은 껍데기뿐인 운임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주 강제력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운임 제도를 다시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대 조항 등 기존 조항을 강화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운임제 속에서 그 안에서 교섭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정부의 기조나 정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부가 그려주는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그려야 될 길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동지들께 본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내주는 차악을 우리끼리 받을 거냐 말 것인가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결된 하나의 요구안을 가지고 명확하게 다시금 정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투쟁을 만들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력한 안전운임제 법제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본부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운임 삭감에 대한 현장 방어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한 조직 확대와 조직 정비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오늘 일부에서 많은 우리 현장 간부 동지들, 지부장 동지들께서 조직 확대가 정말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본부가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 사업 계획에 다양한 사업 계획이 좀 제출이 됐는데요. 핵심을 찝자면 지역본부의 전략조직 사업단 운영하신다면 본부가 이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운임 비장 대응팀을 시작으로 분과 협의회 사업을 통해서 지역본부의 조직 확대와 현장 운임 삭감 투쟁을 지원하겠습니다. 법제화 투쟁이 현장 투쟁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본부도 알고 있고 우리 현장 동지들만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반드시 본부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자고 하는 표준운임제 길에서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건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에서 정부에게 먼저 요구하는 싸움을 하자고 본부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긴급 중집에서 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임삭감 반대, 도로안전 보장,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쟁취,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6월 15일 서울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 동지들과 함께 6월 15일 서울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지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네! 화물연대 전북 지역본부 사업활동 및 사업평가보고와 해결감사 및 결산보고 지혜상 감사님 모시고 그 결산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택배지부 지부 자체 감사 미실시
이후부터는 지부 회계감사 선출하여 자체 감사를 진행 바랍니다. 회계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전북 지역본부 본부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각 지부의 지부장, 사무부장, 총무부장 동지들을 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하림지부 특이사항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하림지부 조합원들이 지부에 내는 지부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습니까? 그 자료를 거기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금이 내려가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회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회계는 교부금이 내려가는 것이고요. 특별회계는 투쟁기금 적립, 상급비 적립, 차량 적립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 통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2020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반기 회계감사 때 그 통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할인 지부에 관한 통장은 일반에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이 자료 4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이 자료로 좀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 보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한번 지역본부로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거래법으로 탄압하는 정부와 운임하락과 노조 파괴를 노리는 자본,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더욱더 단결된 조직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우수한 조합원 양성이 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본부 24년 계획에도 사업계획에도 나왔듯이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전략조직사업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현안 문제를 파악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와 지역본부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조 탄압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조직국의 이름답게 조직 방침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우선하여 조직 담당자의 역량을 키워 조합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별 조직이 확대되면서 달라지는 화물연대 교섭과 투쟁을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모해가 아닌 이해를 하는 통제에 발휘해서 함께 보듬어가는 따뜻한 전북지역 본부를 만들도록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24년 전북지역본부 사업, 세부 사업계획, 1. 조직사업, 지역본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조직사업단을 구축해서 중앙, 지역본부, 지부, 지회, 분회의 현안 및 일상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국 전체 분기별 정기적인 회의와 간담회 진행으로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업종별 조합원을 파악하고 조합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원 배가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현장과 항시 소통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조직 설립 시 빠르게 조직을 구축하고 사측을 상대로 화물연대 위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항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간부의 역할과 자세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신규 및 기존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합원 교육을 통한 현재 화물연대의 흐름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송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재세공과금, 임시상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통신비 부분에 7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통신비에 말 그대로 문자비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까지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서 월 33,000원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또한 통신비로 지출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통신비에 회계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내역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과거에는 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했던 23년도의 예비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짜내기 솔직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최소로 남은 금액 58만 원을 잡았고, 그래서 지출 총계는 수입 총계와 마찬가지로 2억 1281만 9,080원을 지출하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임시상금비 1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지역본부잖아요. 지구도 그러면 이렇게 상환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상금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부 거를 따와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부 회계감사도 오케이를 냈고 지부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2일날 진행하는 사무처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다 오거든요. 그때 회의에서 바뀐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북 지역본부는 임상금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어찌됐든요, 화물연대 안에는 뭐 법이라고 하는 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아는 동지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이라는 잠시만요. 네. 지역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규정 규칙이 굉장히 강해요. 지역본부장 바로 옷 벗어야 됩니다. 감사드리고 최대한 지역본부가 흔들리지 않고 발을 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席! 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사업평가 보고에 힘차게 말씀해 주신 본부장 동지와 사업국장 오산솔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친구가 준비됐으면 화물연대 친구가 힘차게 부르고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동지여 멈추지 말자. 화물연대 총진군 실행.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